네, 안녕하십니까. 네, 3D 형상 데이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D 형상 데이터 편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넙스 방식, CGS가 아니죠. 폴리곤 방식. 폴리곤 방식은 삼각 매치를 사용한다. 넙스 방식은 수학 공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모델링 방법에는 2D 스케치를 이용한 방법과 기본 도형을 이용한 3D 생성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거기에서 솔리드 방식하고 CGS 방식이랑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구분되는 점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 방식과 CGS 방식은 유사하긴 한데요. 약간 의미는 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GS 방식은 기본 객체들의 집합 연산을 사용한다. 여기서의 집합 연산은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수학에서 나온 뭐가 있죠? 집합. 교집합. 이런 것들을 하죠. 집합은 U, 사집합은 A-B. 교집합은 U 거꾸로 한 거에 B. 이런 것들이 되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카티아나 인벤터에서 이렇게 CGS 방법을 이용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가시면 돌출, 패드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하시는데 에러가 안 나게 하려고 하고 나중에 수정이 쉬우려고 하면 CGS 방식을 사용하는 법도 꼭 익히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오류, 패드나 이런 걸로 그냥 막 삭제하거나 이럴 경우 나중에, 그러니까 복잡한 물건을 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많은 데이터 등이 있다라고 하면 CGS 방식으로 차집합, 교집합 해가지고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등이 있습니다. 집합 연산에는 합집합, 우리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A, B에 대한 합, 그러니까 전체의 합이죠. 이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다 합. 자, 이런 물건과 이런 물건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합치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교집합, 교집합은 이렇게 지정을 여기, 사집합은 이렇게 지정을 이렇게 마이너스 B가 되고요. 마이너스 A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교환 법칙은 사용하지 않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형상 병합 및 수정. 병합은 아까쯤에 얘기했듯이 합집합이 병합이겠죠. 개별 형상을 제작한 후 하나의 형상으로 병합하는 과정, 합집합이죠. 폴리곤 편집을 통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수정 도구를 이용해서 크기, 각도, 위치, 두께, 부드러움 정도를 수정할 수 있는 게 형상 데이터 병합과 수정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도구를 이용해서 크기, 각도, 위치, 두께, 부드러움 정도를 수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두께, 각도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프로그램별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체적인 부분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크기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티아에서는 이렇게 자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 표시로 되어 있고 인벤터에서는 번역 캘리퍼스처럼 생겼나요? 이게 카티아가 번역 캘리퍼스였나? 그래서 크기 측정 도구가 다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마다 그것을 이용해서
뷰의 크기를 측정한 후 도면과 크기가 다를 경우 스케일을 조정도 가능하고요. 형상 속성값을 설정을 통해서 크기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각도의 경우 수정 방향과 맞지 않은지 확인 후에 수정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모델링에서 다 가능한 부분이에요. 3D 소프트웨어에서 다 가능한 부분이라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분 형상 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일 좌표계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표계는 직각 좌표계, 원통 좌표계, 원좌표계 이런 건데 좌표계를 틀리게 표현을 하면 왜 그러냐면 직각좌표계는 X, Y, Z로 표현되고요. 원통 좌표계는 포인트니까요. 포인트가 X죠. 그리고 세타, 그리고 R로 표현되거든요. 요게 이렇게 대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좌표계는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x, y, z에 대한 좌표값이 아니잖아요. 그럼 좌표값을 요거를 x, y, z로 변환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야지 두 개가 맞겠죠. 그래서 만약 부분 형상을 제작하실 때는 동일 좌표계에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카티아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직각 좌표계 사용하고요. 그 대신 좌표계를 변경시킬 수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네, 그리고 부분 형상을 제작할 때 조립이 용이해야 되고 형상 조립 부위 크기와 두께가 일치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니까 당연한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 뺐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D 프린터에 따른 형상 데이터 변경입니다. 3D 프린터에서 출력이 가능한 해상도가 틀리다. 뭔 얘기냐면 3D 프린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조립형 2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형 1억도 넘죠. 1억도 넘는데 여기에 20만원 요거와 요거에 대한 차이 있겠죠? 정밀도, 해상도에 대한 차이도 있을 거고요. 재질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셨다시피 여기에는 FDM과 SLA 방식도 있죠. SLA 방식 같은 거 0.02, 0.2죠? 0.02 mm 레이어 하이고요. 0.2 mm 정도가 한 레이어, 한 면에 대한 기준점이 되겠죠. 0.05인가요? 0.02인가요? 그래서 더 정밀하게 가능한 거에 따라서 데이터 형상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만약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와 여기의 간격이 0.1이에요. 여기와의 여기 간격도 0.1이에요. 근데 FDM 타입으로 얘를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가 표현돼요? 안 되죠. 그냥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실제 모델링이 이렇게 생겼는데 0.2를 여기 두께가 0.2잖아요. 그럼 이 한 라인이 0.2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이렇게. 여기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만약 우리 FDM 타입으로 0.2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모델링을 0.1 간격으로 턱을 줬다라고 하면 이 턱 다 표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3D 프린터의 출력 해상도를 고려하여 3D 모델링을 하셔야 되고 데이터도 그렇게 변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D 모델링 데이터를 출력할 때 3D 프린터 해상도에 맞춰서 데이터를 변경해줘라 하는 거죠. 굳이 0. 레이어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만약 세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출력 데이터를 스캐닝 데이터를 역설계해가지고 수정을 하시든 아니면 모델링상에서 수정을 하시든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막으셔야 된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D 프린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밀하게 모델링한 경우 3D 프린터 특성, 여기서 특성은 해상도가 되겠죠. 보통은 해상도가 될 거고요. 해상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델링하는 경우 가장 작은 부위 0.1 3D 프린터의 출력 가동 해상도가 0.4인 경우 최소 데이터 이 부분이 0.2라고 했는데 이거 표현 안 되죠? 그래서 최소 데이터를 0.4 이상으로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얘기한 걸 예시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해상도가 0.4일 경우 작은 부 크기를 0.1로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0.4 1 이상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경우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벽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요 필라멘트 두께가 얼마인 거예요? 0.2예요. 그리고 벽의 두께를 0.4로 했을 경우 두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붙죠? 이렇게 두 개가 붙으면 또 어떻게 돼요? 터지죠? 그래서 벽 두께를 하실 때는 0.4다. 그러면 보통은 벽 두께 양쪽으로 2개, 양쪽으로 2개, 공간 있게 해주시려면 0.4 곱하기 무조건 3배 이상은 해주셔야죠. 3배 이상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0.4, 0.4로 하면 그냥 한 줄로 나와요. 한 줄로. 엄청 약하겠죠? 네, 출력물의 내부 밀도. 아까쯤에 솔리드 모형을 사용했을 때 0.4라고 하면 두 개의 선이 합쳐진다라고 했을 때 합쳐지면 터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면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면을 필라멘트로 이렇게 다 채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채우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안 채우고 엑스트라 채우죠? 다 채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밀도를 가지게 채우는데요. 그때 우리가 출력할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보통은 20%, 15에서 25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거고요. 정밀하게 된다고 40%까지도 줄 수 있는데 100% 주시면 분명히 이렇게 배불뚝이 됩니다. 배불뚝이 돼가지고 이 내부 밀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틀려져요? 출력 시간이 틀려지죠. 그럼 15하고 30하고 하면 2배냐? 2배 넘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2배가 더 넘어요. 한 2.5배에서 2.8배의 시간이 더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하실 땐 내부 밀도를 아주 작게 5% 정도 주시고 그리고 모형 크기도 스케일을 작게 해가지고 한번 가출력을 해보신 다음에 서포터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보시고 실제 출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출력 내부를 채우기 위한 밀도를 설정한다. 출력 내부값이 높을수록 내부 재료가 많이 쌓여서 밀도가 높아진다. ABS 밀도가 높을수록 재료 수축률이 높아져서 갈라진 현상이나 터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터진 현상이란 배불뚝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재료 설정입니다. 네, 출력 재료는 우리 FDM-T이면 ABS냐, PLA냐, SLA 타임이면 수지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프린팅 재료에 대한 직경 그리고 압출되는 재료의 양을 적정히 설정해야 되고요. 노즐에서 압출되는 양을 적절히 설정해야 되고요. 노즐에서 분사량이 많으면 흐름을 제어하는 현상이 생기고요. 너무 적으면
그러니까 가다가 얘가 두께가 0.2로 나와야 되는데 0.2가 아니고 0.1로 나왔다라고 하면 출력물이 갈라짐 현상이나 그물같이 구멍이 뚫릴 수 있는 현상도 생기고요. 노즐량이 많으면 얘가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찌그러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출력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게 좋다. 출력할 때 그냥 직접 뭐 설정 다 끝났어. 나는 잘했어. 라고 해가지고 바로 출력하는 게 아니고 가출력이라고 해가지고 스케일을 작게 하든지 해가지고 출력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출력해보고 문제가 없는지 보고 1대1 출력을 진행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때 위에서 얘기한 요 두 개도 확인하셔야 된다. 분사량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네, 출력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네, 주의사항 1번 3D 프린터에서 모든 출력은 폴리곤 모델링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사용한다. 굳이 뭐 폴리곤 모델링으로 전환은 하지는 않죠. 뭐 STL 파일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건 레이어 파일이고요. 출력하게 되므로 메쉬의 갈라짐에 유의해야 된다. 갈라지는 이유는 아까쯤에 구멍 뚫리는 건 노즐 토출량이 적을 경우, 많을 경우에는 찌글찌글해지는 것. 정확한 치수에 따른 모델링을 실시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두 개에 대한 결합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축을 0.5가 아니고 5파이로 했다라고 하면 축을 5파이로 하면 구멍을 5파이로 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붙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어느 한쪽을 늘려줘야 되겠죠. 재료 수축에 따른 오차를 대비해야 된다. 아까 전에 내부 밀도에 따라서 그리고 온도 조건에 따라서 우리 갈라짐 현상이나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걸 출력해 보신 분은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 수축에 따른 오차를 대비해 가지고 3D 프린터 시험 볼 때에 이런 결합 부위는 보통 0.1mm에 대한 0.1mm? 1mm 1mm에 대한 기준값을 줘가지고요. 이 안에만 들어오면 조립이 가능하게끔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어디서 설정해야 돼요? 소프트웨어에서 설정해야 돼요. 큐라나 이런 데서 사용 안 됩니다. 좀 최신 거는 될까요? 구멍 정도는 가능할 텐데 구멍이 아니고 그러니까 홀이 아니고 다른 거다라고 하면 안 되죠. 무조건.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해서 모델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보통 0.2에서 0.3의 간격으로 적층 높이를 설정할 수 있다. 0.1도 가능합니다. 0.1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통이라고 얘기했죠. 빠지고 여기에 만만 들어가면 이 말이 맞나요? 틀리죠. 0.1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근데 보통이 들어가면 맞죠. 0.3 그리고 물건이 크다라고 하면 뭐 0.8까지도 쓰고요. 거칠지만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0.2와 0.4로 했을 경우에는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본 체험 정도는 20% 정도로 설정을 한다. 아까 전에 제가 15에서 25라고 얘기를 했죠. 6번에서여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재료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 아까쯤에 나왔던 거 갈라짐 현상, 터짐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속도, 강도 등의 기본값을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3D 프린트 해가지고 어디다 사용할 거냐, 시제품에 사용해가지고 구동시킬 거냐라고 하면 내부 밀도를 높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냥 디자인만 볼 거다 그러는데 굳이 강할 필요가 없죠. 그럴 경우는 내부 체험 정도를 낮춰가지고 신속하게 출력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막 1m씩 크다라고 하면 노즐 0.2로 하면 아마 며칠 걸려도 출력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0.8 정도 하시면 되겠죠. 프린팅 해보는 필요에 따라서 인필 정도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축소까지도 하셔야 됩니다. 축소까지 하셔서 2시간 최대 가출력은
출력은 최대 2시간 안에 다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본 출력은 여기에서 5배 이상이 되는 설명해드렸는데, 만약 재료판이 300mm, 300mm 건데, 이렇게 거의 다 채웠다라고 해서 이 높이가 만약 300이다라고 하면 보통 4일, 5일 이렇게 걸릴 수 있죠. 네, 데이터 분할 출력입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 그 3D 프린터의 판이 아까쯤에 얘기했듯이 300이에요. 근데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이런 물건이 500이에요. 여기 출력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짠 해서 4개를 출력한 다음에 4개를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붙여서 모델링을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3D 형상 데이터를 나눠 출력하는 것을 말하고요. 최대 출력 크기보다 모델링이 큰 데이터는 분할 출력 과정을 거쳐야 되고, 분할 출력 후에는 다시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고려해서 분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출력용 데이터로 저장하기. 네, 있습니다. 슬라이스 프로그램, 큐라라는 프로그램, 슬라이스 프로그램은 레이어를 잘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STL 파일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 STL 파일에 레이어 분할의 출력 환경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요. 레이어 및 출력 환경을 설정하면 그거를 G코드로 변환해서 프린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환하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미국 사람하고 만나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지 않는 이상 소통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STL 파일로 슬라이스 프로그램에서 3D 프린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G코드로 변환해서 그거를 프린트가 출력하게 되는 거죠. 슬라이스 프로그램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슬라이스 프로그램은 입체 모델링을 레이어, 단면입니다. 이런 단면. 종이와 종이를 합쳐가지고 적층해서 만드는 게 3D 프린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레이어별로 단면을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출력하는 게 3D 프린팅이고요. 그걸 해주는 게 슬라이스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팅 소프트웨어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G코드로 생성한다. 어디서 알아둘 수 있도록요? 프로그램 프린팅 소프트웨어에서. 슬라이스 프로그램은 출력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서포트 설치를 진행한다. 서포트라는 건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런 물건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밑면부터 이렇게 채워서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 여기가 공간이 떠져 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기다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중력으로 필라멘트가 쭉 내려가겠죠? 여기서부터는 출력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포트 등을 대줘가지고 여기를 채울 수 있게 해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도면 작성. 도면 작성 시 도면이 왜 필요하느냐? 모델링 할 때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출력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공차나 그러니까 얘가 잘 출력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실수를 재가지고 정밀 측정으로 얼마가 되는지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도면을 읽으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사용하는 선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고, 외형선은 굵은 실선, 중심선은 가는 1.3선, 은선, 수문선, 은선 파선으로 진행을 하고요. 치수선, 치수보조선, 해칭선은 가는 실선, 가상선, 절단선은 2점 가는 세선, 굵은 선은 이렇게 2줄 정도 되는 굵은 선이고요. 가는 1.3선은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미안해요. 그리고 파선은 이렇게 가는 실선은 가는 실선, 가는 2.3선은 가는데 두 개? 이렇게 되는 것들이 가는 2.7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튜버조 기호입니다. 파이 지름이죠. 파이 지름. R 이름이고요. SR
치수는 뭘 해요? 9. 그래서 9에 파이 지름 SR 이름이 되겠죠. 사각형을 우리 표현할 때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각형의 크기는 이렇게 50이라고 놔주면 되는데요. 만약 안 넣어준다라고 하면 여기도 50, 여기도 50 두 번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표현해주면 두 번 안 써도 된다. 한 군데만 쓰면 된다. t는 시간이 아닙니다. t 1.6이라고 뭐 돼 있다라고 하면 얘가 그렇다는 거고요. 원호의 길이 여기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45도 못하기 c 참고치수. 그러니까 이번이 있다, 여기가 있다라고 할때 이 전체 길이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나오고요. 여기까지부터 길이 나오면 여기 있는 치수가 정치수를 주시면 안 되죠. 이렇게 참고치수 30 정도, 30에 대한 값을 주시면 되겠고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는 요거랑 비슷한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10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솔리드 모델링 스케치에서 생성된 프로파일이라고 나오네요. 2D 스케치죠. 2D 스케치에서 생성된 프로파일을 가지고 돌출, 회전, 구멍, 수입, 로프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모델링 명령을 이용해서 형상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모든 3D 엔지니어링 소프트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 것. 그건 좀 틀리네요. 모든 소프트웨어는 아니고요. 모든 들어가면 다 틀려요. 3차원 형상뿐만 아니라 내부 질량. 질량은 뭐예요? 아까쯤에 M, 최저, V, 최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부피가 V인데 이건 로우라고 표시도 그런데 점선면에 대한 집합체로 되어 있다. 이런 거 다 아실 거라고 판단돼요. 솔리드 모델링 작업 순서입니다. 3차원 소프트웨어죠. 3차원 소프트웨어에서 솔리드 모델링 작업 순서입니다. 스케치를 생성한다. 스케치를 생성해서 뭘 만들어요? 프로파일을 만들고요. 대략적인 2D 단면 혹은 외곽선을 그려서 스케치에 대한 부속 뭐예요? H, V, 평행, 타지언트 이런 것들이 되겠죠. 부속을 주고요. 스케치 요소의 치수를 구해야 한다. 부속 주는 거는 치수에 대한 의미가 아니죠. 위치에 대한 얘기죠. 위치에 대한 얘기 해주는 거고 치수는 치수대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하시던 모델링 방법이 이 방법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